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상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복상어가 그래요. 수면 아래에 거의 518m 깊이의 어두운 바다에 살아요. 아무도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들은 다른 복상어들만 볼 수 있는 형광빛을 발산해요. 과학자들은 노란빛을 차단하는 필터를 사용해서 그 빛을 감지했어요. 그들은 이게 이 큰 물고기들이 친구들과 소통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빛은 상어가 미생물 수준에서 감염과 싸우는 걸 도와요. 찌르레기는 서로를 알아보는 데 사용하는 비밀 암호가 있어요. 이 새는 다른 종의 새 둥지에 알을 낳기 때문에 특별한 종류의 기생조류예요. 어린 찌르레기는 자신들만이 아는 비밀 암호와 같이 자기 종의 노래를 인식하는 내부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와 같은 종을 찾을 수 있어요. 회색곰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턱힘을 갖고 있어요. 귀여워 보일 수 있지만 이 덩치 큰 녀석이 가까이 있다면 날카로운 발톱과 특히 입으로부터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게 좋아요. 턱힘이 800만 파스칼 이상인데 볼링공을 으스러뜨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어떤 동물들은 피부 깊숙한 곳까지 줄무늬가 있고 다른 어떤 동물들은 좀 더 겉핥기식인 걸 갖고 있어요. 호랑이가 첫 번째 그룹에 속해요. 털에 줄무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줄무늬가 있어요. 눈표범과 같은 다른 털복숭이 큰 고양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린과 얼룩말은 털에만 무늬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룹에 속해요. 얼룩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검은색에 흰색 줄무늬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흰색에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걸까요? 처음에는 두 번째 선택이 맞는 것 같아 보여요. 검은 줄무늬는 대부분 다리 안쪽과 배 쪽으로 끝나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흰색이에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검은색에 흰색 줄무늬가 있어요. 흰색과 검은색, 모든 털은 멜라노사이드 세포가 있고 모낭에서 자라요. 모든 동물들은 이런 세포를 갖고 있어요. 이것들은 멜라닌이라고 불리는 색소를 생성하고 털과 피부에 색을 줘요. 얼룩말의 경우 화학 전달자는 어떤 멜라노사이트가 어떤 털의 어느 부분에 색을 보낼지 알려줘요. 그래서 얼룩말은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를 가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흰색은 사실 그 자체 색소가 아니에요. 멜라닌 결핍으로 생겨난 거죠. 그래서 검은색이 얼룩말의 기본색인 거예요. 코알라는 범죄 현장을 오염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와 아주 비슷한 지문을 갖고 있어요. 인간과 공통점이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손을 자세히 보세요. 독특한 고리와 아치가 있으니까 만약 코알라가 불법적인 일을 하기 원한다면 장갑을 끼는 게 좋을 거예요. 달랑개는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 근처에 있을 때 으르렁거려요. 배에 있는 이빨로 그렇게 하죠. 우선 집게발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이 뭔가를 시도하려 한다면 스스로를 방어할 거란 걸 알려줘요. 만약 그게 효과가 없다면 개처럼 무시무시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낼 거예요. 하지만 그 소리는 달랑개 배 안에 있는 길고 단단한 이빨 3개를 문질러서 나오는 거예요. 달랑개는 먹이를 갈 때도 같은 소리를 내요. 이빨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일각 돌고래의 엄니가 사실 안쪽에서 나온 치아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대부분의 다른 고래들과는 달리 일각 돌고래만이 큰 엄니 또는 턱 안쪽에서 자라는 이빨을 갖고 있어요. 최대 1000만 개의 신경 말단이 있고 보호되지 않아서 엄니는 모든 접촉에 아주 민감하다는 걸 의미해요. 엄니에는 보통 신경 말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피부 조각과 비슷해요. 인간의 95%가 오른손잡이에요. 그리고 큰 돌고래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는 인간들보다 오른손잡이가 훨씬 더 많아요. 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큰 돌고래가 99% 이상 왼쪽으로 돈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 뜻은 오른손잡이라는 걸 의미해요. 큰 돌고래는 오징어, 새우 또는 더 작은 물고기와 같은 먹이를 사냥할 때 오른쪽 면과 오른쪽 눈을 해저에 더 가까이 둬요. 바다에서 온 더 멋진 사실들이에요. 혹등고래가 먹이를 쫓을 때 거품을 사용하는 걸 알고 있었나요? 혹등고래가 얼마나 큰지 고려해 볼 때 특별한 방법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다에서 먹이를 찾아 잠복할 때 이 고래들은 팀을 이뤄 거품 그물이라는 기술을 써요. 위쪽으로 나선형으로 헤엄치는 동안 물속에서 거품을 내요. 이 거품들은 물고기가 탈출하는 걸 어렵게 만들죠.
길들여진 고양이에 대한 가장 오래된 증거는 1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연구원들은 거의 20년 전에 키프로스의 고대 마을을 파헤칠 때 이걸 발견했어요. 인간의 뼈 바로 옆에서 고양이 뼈를 발견했는데 그건 그들의 삶이 끝날 때도 서로 가까이 했었다는 걸 암시했어요. 인간들은 사냥꾼이기 때문에 29,000년 전쯤에 먼저 개를 길들였어요. 개들은 인간이 다른 동물들을 잡는 걸 도왔어요. 하지만 인간들은 정착하고 다람쥐의 이빨은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람쥐는 견과류와 다른 딱딱한 음식을 갉아먹어서 이빨을 닳게 만들어요. 다람쥐의 앞니빨은 사실 주황색입니다. 그건 이빨이 특별히 강력한 에나멜로 덮여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치아가 다람쥐 이빨과 달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일부 종의 새들은 매운 고추를 먹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이 새들이 매운맛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고추가 매운맛이 나는 이유는 특별한 화학물질인 캡사이신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새들은 캡사이신의 효과를 느끼는데 필요한 미뢰가 없어요. 코뿔소의 뿔은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 머리카락과 손톱을 구성하는 것과 동일한 단백질로 구성됩니다. 이 단백질은 케라틴이라고 합니다. 다른 동물의 뿔은 중심에 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뿔은 독특하다고 할 수 있어요. 딱따구리는 나무를 1초에 20번 쪼갤 수 있습니다. 이 속도는 인간의 눈으로 알아차리기에는 너무 빨라요. 만약 딱따구리가 하루 종일 나무를 쪼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나무를 쪼을까요? 그 횟수는 종종 하루에 총 8,000에서 12,000회에 달합니다. 불가사리도 눈이 있어요. 각각의 팔 끝에 하나씩 있죠. 이 눈은 빛에 민감한 세포 집단입니다. 개구리는 물을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수분 섭취 패치가 있습니다. 배와 허벅지에 있어요. 개구리는 이것으로 피부를 통해 직접 물을 흡수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절약될 거예요. 대부분의 애벌레종은 몸 안에 약 4,000개의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거의 250개가 머리에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벌레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소나무처럼 멋져 보이지만 이 벌레의 몸의 3분의 2는 탄산칼슘 튜브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일각고래의 유명한 뿔은 사실 밖으로 난 이빨입니다. 이 바다의 유니콘은 이빨이 2개밖에 없어요. 수컷의 경우 그 이빨 중 하나가 윗입술을 통과해 자랍니다. 사람의 치아와는 달리 이빨은 안쪽이 단단하고 바깥쪽이 민감하고 부드럽습니다. 개미핥기는 이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동물은 매우 긴 혀를 가지고 있어요. 이 혀는 개미핥기가 매일 35,000마리 이상의 흰개미와 개미를 잡아먹는 것을 돕습니다. 배를 채우려면 많이 먹어야 할 거예요. 벼룩은 몸 길이의 200배가 넘는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큼 높이 뛸 수 있을 거예요. 야호! 붉은 눈 청개구리 알은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면 더 일찍 부화할 수 있습니다. 신진대사가 빠른 작은 동물들은 슬로모션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것은 더 큰 동물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돕습니다. 코알라의 지문은 인간의 지문과 매우 비슷합니다. 때때로 코알라 지문은 범죄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마 호주에서 그렇겠죠? 하마의 땀은 분홍색이고 정확히 말하자면 땀이 아닙니다. 불그스름한 오일이에요. 이것의 기능은 몸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액체는 항생제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햇볕에 타거나 상처를 입으면 하마에 온몸을 비비세요. 북극곰의 피부는 검은색이고 털은 속이 비어있어서 거의 속이 들여다 보입니다. 북극곰 발바닥에도 털이 자랍니다. 이 털은 곰이 얼음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고 추위로부터 보호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거미 중 하나인 타란툴라의 일부 종은 2년 이상 먹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전 소름 끼친다고 생각해요. 오리너구리는 키스할 때, 아니 수영할 때 눈을 감아요. 오리너구리의 귀와 눈을 가리는 특별한 피부 주름이 있습니다. 물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죠. 오리너구리의 콧구멍에도 방수덮개가 있어요. 에뮤는 뒤로 걸을 수 없는데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날지 못하는 새는 종아리 근육이 있는 유일한 새입니다. 에뮤는 정말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또한 장거리 달리기도 잘합니다. 하지만 후진을 할 수 없어요.
악어는 혀를 움직이지 못하는데 입천장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혀는 목구멍을 막아서 악어의 기도를 보호합니다. 물뱀, 돌고래, 고래, 엘리게이터, 크로커다일, 그리고 거북이는 익사할 수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물속에 있어야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고 아주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을 뿐이에요. 오직 한 종의 새만이 뒤로 날 수 있는데 바로 벌새입니다. 에뮤에게 알려줘야겠어요. 이 작은 새는 또한 초당 80회까지 날개를 펄럭일 수 있어요. 코끼리 따쥐는 그 외모에도 불구하고 사실 쥐보다는 코끼리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트레이드마크 같은 코끼리 코를 가지고 있나 봐요. 코끼리 따쥐는 코를 이용해서 곤충을 잡아먹습니다. 아주 능숙하게요. 고양이와 고양이과의 모든 동물은 단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단맛을 느끼는 미뢰가 없어요. 참 안 됐네요. 플라밍고는 머리를 거꾸로 한 상태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아랫뿌리가 크고 윗뿌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합은 거꾸로 먹기에는 안성맞춤이에요. 하지만 다른 새들과는 정반대의 구조입니다. 플라밍고로 사는 건 쉽지 않아요. 호랑이의 피부에는 털과 같은 줄무늬가 있습니다. 호랑이에 대해 할 말은 이게 다입니다. 큰 부리 새는 잠을 잘 때 예쁘고 팽팽한 공 모양으로 몸을 구부립니다. 이 새들은 머리를 돌려서 꼬리로 머리를 덮고 부리를 등에 올려놓습니다. 아주 예쁜 색깔의 공이에요. 타조는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뇌보다 더 커요. 눈 하나는 당구공만 합니다. 모든 흰동가리는 수컷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암컷으로 변할 수 있어요. 한번 변하면 바꿀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물고기와 달리 저기 귀여운 말 한 마리가 서 있네요. 잠깐 혹시 자고 있는 건가요?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동물은 그냥 조는 중입니다. 눈이 급속하게 움직이는 적절한 렘 수면을 취하려는 말은 누워야 할 거예요. 사람들은 렘 수면 단계에서 꿈을 꿉니다. 렘 수면 시에는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요. 만약 움직인다면 꿈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다가 다칠 수도 있거든요. 다시 말 얘기로 돌아가 보죠. 비록 서서 조는 것이지만 여전히 엄청난 일이죠. 우린 따라할 수 없으니까요. 말에게는 똑바로 쉽게 설 수 있게 해주는 힘줄과 인대가 있습니다. 다리의 주요 관절이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말은 바닥에 넘어질 걱정을 하지 않고 긴장을 푼 채 쿨쿨 잠들 수 있는 거죠. 그나저나 말은 필요한 렘 수면 양이 놀라울 정도로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2-3시간 정도로 아주 짧은 간격이에요. 그래서 말은 자주 눕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단지 이렇게 자는 게 더 편안하기 때문에 서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말이 서서 낮잠을 자는 이유는 누워서 잠을 자는 것이 충분히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은 땅에서 일어나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죠. 말이 일어서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몇몇 사냥꾼들이 말을 잡아서 저녁거리로 만들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은 짧은 시간 동안만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특별한 감시체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이 낮잠을 자는 동안 말 한 마리는 주변을 감시하죠. 무리의 각 구성원이 감시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말뿐만 아니라 얼룩말, 코끼리, 기린, 플라밍고 같은 몇몇 새, 그리고 가끔은 소도 서서 낮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떨까요? 이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수직으로 세우고 무릎을 제자리에 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몸을 똑바로 하기 위해 많이 애를 쓰지 않아도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몸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죠. 너무 피곤하면 일어선 채로 잠들 수도 있지만 우린 즉시 깨게 될 거예요. 그래야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걸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의 근육은 각각 수면 단계로 진행될 때마다 점차적으로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졸음이 쏟아지면 근육은 우리 몸을 더 이상 똑바로 세워둘 수 없게 되죠. 쉿, 조용한 겨울밤, 나뭇가지 꼭대기에 앉아있는 새가 자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약간의 소음이 들립니다. 인간은 그 소음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해서 조용하다고 느끼겠지만요. 하지만 바로 이 새, 올빼미의 청력은 완벽합니다. 올빼미에게 청력은 시력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눈 깜짝할 사이에 새가 움직입니다. 우와, 올빼미의 머리가 뒤쪽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올빼미는 정말 유연해서 머리를 거의 완전하게 돌릴 수 있습니다. 올빼미는 눈 구멍이 고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구를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든 보완해야 했었죠.
올빼미가 머리를 270도까지 돌릴 수 있는 건 머리가 몸에 아주 특정한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주 똑똑하죠? 올빼미의 목이 신체와 만나는 조직과 혈관은 끊어지지 않고 구부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빼미는 또한 척추와 목을 구성하는 작은 뼈인 척추뼈가 많습니다. 그 덕분에 머리를 뒤로 돌리는 특별한 묘기를 부릴 수 있는 거죠. 자, 우리의 목은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필요한 건 모두 해낼 수 있죠. 인간의 눈은 동그랗고 올빼미와 달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주변을 보려고 목을 돌리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머리 돌리기는 파티에서 단숨에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줄지도 몰라요. 마귀상어가 맛있는 물고기를 발견하고 깊은 바닷속을 여유롭게 헤엄치고 있군요. 상어가 미래의 먹이에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물고기가 이 사냥꾼을 알아차리고 달아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포영화에서처럼 상어가 입 아래에서 턱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마귀상어의 무서운 턱은 유연한 인대.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쥐가 치즈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나타난 말인데 아마도 사람들이 음식을 저장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일 거예요. 쥐들이 인간의 집을 자주 방문했고 끊임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고 있었죠. 사람들은 곡식을 유리병에 저장하곤 했어요. 또 고기는 높이 매달아 두었죠. 하지만 치즈는 선반에 올려두었기에 생쥐처럼 환영받지 못하는 식료품 저장소 방문객들에겐 쉬운 표적이 되었죠. 그래서 다른 것엔 닿을 수 없으니 그걸 먹은 거죠. 하지만 쥐는 분명 치즈보다는 초콜릿이나 다른 달콤한 걸 더 좋아할 거예요. 누굴 탓하겠어요? 사실 홍학이 춥지 않도록 물속에 한 발로 서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그들에겐 그냥 노력을 덜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우리 인간이 한 발로 서 있는 건 피곤하죠? 하지만 홍학에겐 이들의 특이한 해부학적 구조를 고려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자세예요. 이 자세는 근육 힘이 전혀 필요 없는 자세거든요. 부드러워지는데요. 세상에 가장 널리 퍼져 있고 오래된 속설 중 하나는 타조가 겁먹을 때마다 머리를 땅에 숨긴다는 거예요. 오래전 연구원들은 타조가 자신의 큰 몸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머리만 땅에 묻었기 때문에 별로 영리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타조는 소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모래와 조약돌을 삼키거나 둥지에 낳은 알을 뒤집을 때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럴 때도 심지어 엄밀히 말하면 머리를 땅에 묻는 게 아니라 땅 근처에 두는 거예요. 머리를 모래에 파묻고 있다면 가엾게도 숨을 쉴 수 없을 거예요. 타조를 겁에 질린 새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동물들처럼 위험이 닥쳐오면 그걸 감지하고 도망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반격하고 스스로 방어할 거예요. 엄청 화난 앵그리버드겠네요. 흰 긴 수염고래가 삼킬 수 있는 가장 큰 건 뭐라고 생각하나요? 우린 지금까지 알려진 지구에서 살았던 것들 중 가장 큰 동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게 200톤에 30.5m까지 자랄 수 있어요. 심장은 자동차만큼 크고 혀는 평균 코끼리 무게만큼 나가요. 흰 긴 수염 고래가 자동차, 사람들, 또 아마도 심지어 작은 배들을 삼키는 걸 상상하기 쉽죠? 다 틀렸어요. 실제로 삼킬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자몽이에요. 목은 작은 샐러드 접시만한 크기를 담을 수 있어요. 고래는 작은 물고기, 플랑크톤, 그리고 해양 갑각류를 먹고 살기 때문에 더 큰 목구멍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린 어차피 흰 긴 수염 고래의 뱃속에 있는 즙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우주복 없이 우주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과 비슷한 15초 만에 우릴 끝내버릴 거예요. 그러니 시도하지 마세요. 낙타는 혹에 물을 저장하지 않아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놀라운 적응력을 가진 동물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낙타는 8일에서 10일에 한 번씩 물을 마셔도 생존할 수 있지만 등에 비상 저장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낙타가 물을 마실 기회가 있으면 한 번에 189리터의 물을 마시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탈수로 인해 잃을 수 있는 양인 총 몸무게의 30%를 보충하기 위해 써요. 그래서 물을 많이 잃지만 빨리 되찾죠. 등의 혹은 지방을 축적하는 곳이에요. 하지만 물을 생산하기 위한 곳이 아니죠. 낙타가 들이마시는 산소는 수분을 많이 잃게 하는데 물을 폐에서 증발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너지의 영양원으로 지방을 사용하죠.
이게 건조한 지역과 먹이가 부족한 시기에 살아남도록 도와줘요. 개미핥기가 코로 개미를 빨아들인다는 건 오해예요. 개미를 찾아다니면서 긴 주둥이로 개미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지 않아요. 개미핥기는 아주 긴 혀를 갖고 있어요. 큰 개미핥기는 0.6m 길이의 혀를 갖고 있어요. 스파게티 한 가닥만한 모양이고 개미를 가두는 가시가 있는 뾰족한 갈고리와 끈적끈적한 침으로 덮여 있어요. 1분에 최대 160번, 즉 하루에 최대 2만 마리의 곤충을 먹을 수 있다는 뜻이죠. 발톱으로 개미탑을 열고 나머지 작업을 혀로 하죠. 이빨이 없어서 잡은 모든 곤충을 그냥 삼켜버려요. 영화는 공룡에 관한 한 여러분에게 잘못된 안도감을 심어주었을지도 몰라요. 아니요, 아주 꼼짝 안 하고 서 있는다고 여러분을 쫓는 경노한 티라노로부터 살아남을 수 없어요. 공룡의 왕이 시력이 안 좋다는 건 오해예요. 이 짐승은 오늘날의 맹금들보다 시력이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오늘날의 독수리와 매처럼 동물들에게 존재하는